전남 담양 대나무 숲이 길게 뻗은 한적한 마을 끝자락. 그 골목 한편에 작은 찻집, 달그락이 있다. 세월이 스며든 창틀과 한겨울에도 따뜻한 차향이 흐르는 이곳은 오랜 시간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주었다. 28년째 이 찻집을 지켜온 이는 바로 윤금자. 고요한 봄 아침, 그녀는 여느 때처럼 이른 시간에 문을 열고 물을 올린다. 오늘은 연잎차로 시작해볼까? 날이 좀 흐릿하니 속부터 데워야지. 찬물이 끓는 동안 금자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본다. 함께 찻집을 꾸렸던 남편의 사진, 첫 개업날에 찍은 손님들과의 사진, 그리고 한쪽 구석에 붙어 있는 손녀 서진의 어린 시절 사진.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덧 잔잔한 미소가 번진다. 문이 열리며 바람이 들이친다. 바람과 함께 들어선 이는 이웃 상인 회장이자 오랜 친구 이옥순. 금자야, 오늘은 좀 일찍 열었네. 바람이 슬쩍 봄 냄새를 데려왔더라. 대나무 잎이 흔들리는 걸 보니 겨울도 이제 손 털고 나가려나 봐. 그래도 이 골목은 참 고요하다. 세월도 여긴 살금살금 지나가나 싶어. 그렇지. 소리 내면 다칠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두 사람은 익숙한 움직임으로 찻잔을 들고 앉는다. 찬물이 고요히 잔에 스민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린다. 낯선 정장이 골목 안으로 들어선다. 젊은 남자의 정제된 걸음. 실례합니다. 혹시 윤금자 여사님 되시죠? 예, 그런데요. 담양군 도시재생과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정태훈이라 합니다. 도시재생, 무슨 일이신데요?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설명드릴 게 있어서요. 정태우는 서류가 든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는다. 말투는 정중하지만 표정은 굳어있다. 그의 등장과 함께 찻집 달그락에선 처음으로 낯선 긴장이 흐른다. 이 일대가 곧 관광형 클러스터 개발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상업용 건물, 특히 개별 소유가 아닌 임차, 기반의 소규모 점포는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이전이라고요? 제 찻집이요? 예, 공식 통보는 아직이지만 사전 안내 차원에서 먼저 찾아뵌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곧 전달될 공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긴 금자 씨가 30년 가까이 지켜온 자리예요. 저희도 가능한 한 보존과 배려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전체적인 계획상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사유지와의 협의도 일부 완료된 상태고요. 정태우는 더 말을 아끼며 조심스레 자리를 정리한다. 하지만 이미 던진 말들은 찻집의 고요함을 조용히 흔들어 놓고 있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듣네요. 그럼 언제까지 비워야 한다는 건가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한 달 안에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달이라뇨? 그게 말이 돼요? 정말 송구합니다. 여사님, 너무 갑작스러우셨죠? 하지만 저는 지침을 따를 뿐입니다. 정태훈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찻집은 한동안 조용했다. 말없이 잔에 남은 찬물만이 한 방울씩 바닥으로 떨어진다. 금자야, 이게 무슨 일이래? 미리 말도 없이. 괜찮아. 갑자기 벌어진 일에는 조용히 차부터 끓여야지. 윤금자는 차를 새로 우리기 위해 천천히 일어선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달그락의 평화로운 아침은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숲을 따라 바람이 흐르던 오후, 달그락 찻집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윤금자는 매화차를 따르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말끔한 차림, 그러나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실례합니다. 윤금자 여사님이신가요? 예, 그런데요. 담양군 도시재생과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정태훈이라고 합니다. 금자는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보고 가볍게 찻잔을 내려놓았다. 조심스러운 눈빛이 남자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이런 곳까지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감사합니다만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겁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정태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몇 장의 문서를 꺼냈다.
금자는 차분히 그의 손동작을 지켜보았다. 이 일대 곧 담양군 주도로 관광 클러스터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나무 숲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계획인데 달그락이 위치한 이 구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공식적인 통보는 곧 전달될 예정이지만 미리 안내 차원에서 찾아왔습니다. 한 달 이내로 잦은 철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자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바라봤다. 그 안에 잔물결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 달 내로 비워달라. 그 말씀이십니까? 예, 현 계약 구조상 별도의 보존 조항이 없고 건물 또한 임차인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여기가 어떤 곳인지 먼저 알고 오셨나요? 여사님, 이해합니다. 이곳에 많은 정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행정은 감정이 아닌 절차로 움직입니다. 절차요. 네, 전체적인 일정과 계획상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모든 점포의 정리가 완료돼야 합니다. 그 일정 안에서 협의가 가능하신지 여쭙고자 온 겁니다. 금자의 시선이 벽을 스쳤다. 벽에 걸린 사진들, 남편과 함께했던 첫날, 단골 손님들과 찍은 단체 사진, 아이였던 서진의 웃는 얼굴까지 모든 시간이 그곳에 붙어 있었다. 이 찻집은요. 제 남편이랑 제가 대나무 숲을 바라보며 평생을 걸어 만든 곳입니다. 손님들은 저랑 나이 먹어 왔고요. 어떤 날은 눈이 오고 어떤 날은 비가 와도 여긴 늘 이 자리였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도시 전체의 큰 틀 안에서 이런 변화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역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니요. 당신은 이해 못해요. 이건 그냥 건물 하나가 아니라 제 기억이에요. 제 정체성이에요. 정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흔들림 없는 단정한 말투였지만 그 안엔 미묘한 망설임이 스쳤다. 금자의 목소리는 작지만 뚜렷했고 그 속엔 억누른 감정이 실려 있었다. 당신들이 와서 이 골목에 덧칠을 하겠죠. 대숲을 더 화려하게 꾸미고 예쁜 간판을 달고 사진 찍는 곳으로 만들겠죠. 근데 이 자리에 있던 삶은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사님, 모든 기억을 지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담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어느 정도의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그 변화가 누굴 위한 건데요? 그 안에 제가 있어요? 이웃들이 있어요? 아니면 잠깐 다녀가고 사진만 찍고 가는 사람들만 있는 건가요? 정태우는 한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다물었다. 그의 손끝에 들려있던 서류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제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틀 안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통보가 아니라 협의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요. 그 시작이 저한테는 끝인데요. 그 말에 정태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공식 안내는 다음 주 중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상담 창구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보세요. 정태훈이 문을 나서고 문이 닫히자 찻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금자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조용히 찬물을 따라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꺼낸다. 그 사진 속에는 오래전 젊었던 금자와 남편이 함께 찻잔을 들고 웃고 있었다. 당신은 뭐라 할까? 이젠 나 혼자 잘 지켜야겠지. 달그락. 찻숟가락이 찻잔에 닿는 소리가 그 조용한 침묵을 깨웠다. 그러나 금자의 마음속엔 아직 말하지 못한 슬픔이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담양의 대나무 숲은 바람 소리조차 조심스럽게 흐르고 있었고 달그락 찻집의 불빛은 그 어둠 속에서 외롭게 깜빡이고 있었다. 윤금자는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문을 잠근 뒤 찻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정태훈이 다녀간 이후 모든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익숙한 벽면의 사진들도, 익숙한 의자와 책상도 더 이상 오래 머물 수 없는 공간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 당신이 있었지. 여기 처음 벽지 붙이고 나서 차 한 잔 내려 마셨잖아. 그땐 참 풋풋했는데 그녀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하나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찻집 앞에서 남편과 나란히 선 사진이었다. 그 옆엔 단골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모임 사진. 벚꽃 흩날리던 봄날에 찍은 손녀 서진의 사진이 가지런히 붙어 있었다. 서진이 저 의자에 앉아 숙제하던 날이 벌써 10년은 넘었지. 그땐 책보다 자꾸 창밖 보면서 차 마시는 어른들 흉내만 내더니 이젠 진짜 어른이 돼버렸구나. 금자는 천천히 가게 한가운데로 걸어가 찻잔 하나를 꺼내 물을 올렸다. 은은한 연잎차 향이 퍼지며 찻집 안을 감쌌다. 서진님 바쁘지 도시에서 얼마나 정신없이 살까. 그 애가 해준 말 중에 기억나는 거. 할머니, 난 할머니가 만든 연잎차보다 할머니가 웃을 때가 더 좋아였어. 그랬는데 그런 말 하던 애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해. 찬물이 끓는 소리가 고요하게 이어졌다. 그녀는 손끝으로 눈가를 스치듯 닦았다. 눈물인지 피곤함인지 구분되지 않는 따뜻한 촉감이 남았다.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볼게. 괜히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서진이까지 짐 지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다 문득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을 켜니 단축번호 한 번. 서진. 그 이름이 환하게 떠 있었다. 참, 이렇게도 쉽게 눌 수 있는데 이걸 누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손가락이 잠시 번호 위에 머물다 이내 물러났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마치 그 순간의 망설임마저 소중히 감싸듯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혹시 무슨 방법이 생길지도 모르지. 나 아직은 괜찮아. 괜찮다고 믿고 싶어.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찻잔을 들었다. 김이 피어오르는 차 한 잔을 마주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벽면의 사진들이 따뜻한 기억처럼 그녀를 감싸 안았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찻집 안에는 윤금자 혼자 남아 잊지 못할 시간들과 함께 묵묵히 앉아 있었다. 늦은 아침 담양대 나무 숲엔 물 한 개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다. 달그락 찻집 문은 평소보다 늦게 열렸고 윤금자의 모습도 어딘가 무거워 보였다. 찻잔을 닦는 손길은 느렸고 눈동자는 자꾸만 벽에 붙은 사진들 위를 맴돌았다. 이젠 사진 속 사람들만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 같네. 당신도 서진이도 다 바쁘고 다 멀고. 그 순간 문이 살며시 열렸다. 익숙한 종소리. 이옥순이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평소와 달리 말없이 주방을 향해 다가가던 그녀는 찬장 앞에 멈춰선 윤금자의 등을 바라보다가 문득 멈춰섰다. 금자야, 왜 그래? 울었어? 아니야, 그냥 찬물 김이 올라와서 그래. 내가 너 몇 년을 봤는데 그 말 믿을 것 같아? 금자야, 나도 안다. 정태훈이 그날 하고 간 말 때문에 잠도 못 잤을 거라는 거. 옥순아, 나 정말 괜찮아. 아직은 그냥 받아들이기 힘들 뿐이야. 어떻게든 마음 정리하면 되겠지. 정리? 뭘 정리하겠단 거야? 너 이 찻집 하나로 몇십 년을 살아왔잖아. 여길 떠나면 너는 어디서 다시 시작할 건데. 너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서진이는 바쁘잖아.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애한텐 이 골목보다 도시의 회의실이 더 중요하지. 내가 왜 괜한 걱정 주고 싶겠어. 금자야, 그 말 너무 슬프다. 내가 그렇게 서진이를 아끼는 거 나도 아는데 그 애는 할머니 마음도 모르고 자기 일만 중요하게 여길 애 아니야. 옥수는 조용히 자신의 핸드백을 열고 휴대폰을 꺼냈다. 잠시 고민하듯 손가락을 맴돌리던 그녀는 곧 단호한 얼굴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휴대폰 화면에는 윤서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옥순아, 안 돼. 전화하지 마. 미안해, 금자야. 근데 이번만큼은 내 말 안 들을게. 내가 안 하니까. 내가 한다. 전화 연결음이 이어지고 곧 서진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네, 옥순 이모?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서진아, 혹시 지금 통화 괜찮니? 할머니 얘긴데 지금 좀 힘든 상황이야. 네, 할머니요.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몸이 아픈 건 아니야. 근데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
정태훈이라는 사람이 와서 달그락을 한 달 안에 비우라는 통보를 했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돼요. 그 찻집은 할머니의 전부인데. 그래서 내가 좀 와봐야 할 것 같아서. 금자야,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매일 밤 사진만 쳐다보면서 혼자 울고 있어. 너무 오래 혼자였던 것 같아. 그 사람. 이모,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저 오늘 안으로 정리하고 바로 내려갈게요. 그래, 서진아. 할머니, 내 얼굴 보면 아마 아무 말도 못할 거야. 그래도 내가 오면 그 사람이 조금은 괜찮아질 거야.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옥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다. 금자야, 미안해. 근데 너 혼자서 다 끌어안기엔 너무 오래 참았어. 이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내 편 들어줘야지. 찻집 안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고 창밖 대숲에서는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며 속삭이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멀리서 다가오는 발걸음처럼 조금씩 달그락을 향해 다가오는 변화의 예고 같았다. 기차는 남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초록빛 논밭과 대나무 숲의 윤곽이 점점 뚜렷해질수록 윤서진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서울에서 담양까지 몇 시간뿐이었지만 마음속 거리는 그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다. 할머니,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담양역에 도착하자 그녀는 곧장 택시에 올라탔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골목과 집들, 낡은 간판들이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자꾸 불러냈다. 달그락 찻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 앞에 서는 순간 어릴 적엔 그렇게 넓어 보이던 입구가 왠지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할머니,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찻집 안엔 여느 때처럼 은은한 향이 감돌고 있었다. 윤금자는 찻잔을 닦다가 문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서진이, 어머, 이게 웬일이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할머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혼자 이러고 계신 거예요? 옥순 이모한테 전화 받고 바로 내려왔어요. 아니야, 괜찮아. 괜한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랬지. 너 일 바쁜데 이런 일로 불러서 미안해. 이런 일 아니에요. 할머니, 여긴 제 마음 한쪽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걸 모르고 살 수 있었을까 싶어요. 금자는 아무 말 없이 서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가방에서 작은 노트와 태블릿을 꺼냈다. 혹시 정태훈이라는 사람 직접 다녀갔다고 하셨죠? 그 사람 이름 나 찍더라니 저랑 예전에 같은 프로젝트 했던 사람이에요. 초기 재개발 자문단에 있었어요. 할머니, 저 그때 여길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래? 당시에 담양 쪽 요청으로 보존형 상업지구 구상안도 함께 논의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방식은 너무 달라요. 그때의 철학이나 원칙 같은 건 다 사라진 느낌이에요. 서진은 태블릿에 저장해둔 예전 도면과 보고서를 펼쳐 보였다. 그 속엔 달그락이 포함된 골목이 문화자산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젠 단순한 개발 도면 위에 가족의 추억과 분노가 함께 얹혀있는 느낌이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할머니 가게는 한 달 안에 사라져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너무 무례한 일이에요. 서진아, 그럼 넌 이 일을 막을 수 있겠니? 최대한 해볼게요. 계획이 틀어진 거라면 바로 잡을 수 있어야죠. 그리고 저도 제 마음이 변한 걸 느껴요. 도시에서 기획안을 쓰면서는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 오니까 여기가 제 뿔이었다는 걸 절실히 알겠어요.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찻집 안을 둘러보았다. 어릴 적 앉아 숙제하던 테이블, 남몰래 남은 차를 다 마시곤 했던 잔, 그리고 늘 같은 자리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 할머니, 괜찮으시다면 오늘 여기서 잘게요. 아침에 바로 군청 가서 정태훈 만나보고 관련 문서 다 확인할 거예요. 그래, 서진아. 정말 괜찮겠니? 내일이 얼마나 바쁜지 아는데. 그 일도 중요하지만 할머니가 저한텐 더 중요해요. 이 찻집, 이 골목, 이 공기 저 여기서 웃고 울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켜야죠. 윤금자는 서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미안함과 동시에 말 못할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달그락 찻집에는 오랜만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졌다. 바깥엔 조용한 봄바람이 불었고 찬물은 부드럽게 끓고 있었다. 서진은 노트를 펴고 금자는 다시 찻잔을 닦았다. 둘 사이엔 말이 없었지만 긴 시간의 침묵이 마침내 하나의 결심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담양군청 도시재생과 회의실. 낮은 천장 아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번졌다. 회의실 끝자리에 앉은 정태우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윤서진이 묵직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단정한 셔츠에 자료가 빼곡히 든 파일이 손에 들려 있었다. 윤서진 씨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여기 다시 오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제가 만든 기획이 이렇게 바뀐 건 더더욱 몰랐습니다. 재개발은 늘 수정과 보완이 따릅니다. 그때의 자문안은 초안일 뿐이었잖아요. 초안은 뼈대예요. 정 이사님,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원칙은 함부로 지우면 안 되죠? 그게 바로 지금 문제입니다. 서진 씨, 그 철학이라는 게 현실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방문객, 더 효율적인 동선, 더 수익성 있는 공간을 위해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효율이라면 대체 누구의 기준입니까? 할머니 찻집 같은 공간 하나 없앤다고 담양이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세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군요. 우리는 행정입니다. 행정은 전체를 봐야 하고 전체를 위해 개별의 희생도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전 감정이 아니라 기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찻집은 담양의 풍경이자 서사의 일부예요. 시간이 만든 질서, 사람과 공간의 관계, 그게 빠진 개발은 껍데기뿐이에요. 서진 씨, 이건 낭만이 아니라 사업입니다. 군과 투자자, 시공사까지 얽혀있는 문제예요. 한 가게 때문에 전부 조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이건 제가 새로 작성한 부분 보존 계획안입니다. 찻집과 그 주변 몇 개 점포를 문화존으로 묶고 주변 상권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동선도 포함되어 있어요. 서진은 가방에서 도면과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정태우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이내 손을 뻗었다. 문화존 설정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던가요? 서울 북촌, 군산 월명동, 통영의 서피랑, 공간을 없애는 대신 기억을 활용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어요. 투자와 보존, 충분히 병행할 수 있어요. 그건 대도시의 경우고 여긴 다릅니다. 아니요, 같아요. 여기도 사람이 살고 시간이 흐르는 곳이에요. 할머니가 매일 차를 내리던 그 공간, 거길 허무는 게 단순한 철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럼 서진 씨는 그 가게 하나 때문에 지금 전체 프로젝트를 흔들겠다는 겁니까? 흔들리면 안 될 만큼 허술한 프로젝트라면 애초에 문제 있는 거죠. 그리고 전 가게 하나를 말한 적 없어요. 전 한 사람의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무시하는 개발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정태우는 말없이 보고서의 앞장을 넘겼다. 서진의 손가락은 도면 위 찻집의 위치를 짚고 있었다. 그 작고 오래된 사각형 하나에 너무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설득은 제가 아니라 위쪽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당연하죠. 위에도, 언론에도,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저는 이 공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두에게 알릴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 공간이 당신 일의 출발점이었다고? 아니요. 이젠 그 공간이 제 신념의 기준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서진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보이며 말을 맺었다. 정태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 사이로 한 장의 도면이 조용히 펼쳐져 있었다. 시간과 질서, 기억과 공간. 이제 이 싸움은 숫자와 효율이 아닌 삶의 가치로 이어지고 있었다. 지나간 담양은 한결 부드러워진 공기 속에 젖어 있었다. 정태우는 군청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대나무 숲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책상 위엔 윤서진이 놓고 간 보존 설계안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엔 군의 개발 계획서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걸 지워버릴 수 있는지 그땐 정말 몰랐네요. 문득 떠오른 건 아주 오래전의 기억. 어머니 손을 잡고 대숲길을 따라 걸어 처음 달그락에 들어섰던 어린 시절. 유리 찻잔에 담긴 연잎차, 테이블 위로 쏟아지던 햇살, 그리고 말없이 웃어주던 찻집 아주머니의 미소. 그때 나는 그 찻집이 세상의 일부인 줄 알았는데
이젠 내가 그 일부를 없애겠다는 자리에 앉아 있었네. 정태우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쳤다. 그러다 문득 옥순에게 연락을 걸어보기로 했다. 그녀와의 약속이 있었던 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작은 회의실. 둥근 테이블 너머로 옥순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눈빛은 예전보다 덜 날카로웠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말씀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땐 생각할 여유도 없어 보였는데 사실 저도 어릴 적에 그 찻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데려가셨거든요. 조용히 차 마시라고 연잎차를 앞에 놓아주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서진 씨 말에 처음엔 반발했지만 결국 그 말이 옳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엔 그렇게까지 몰아붙였어요? 그 찻집이 그냥 상가 하나쯤으로만 보였나요? 솔직히 그랬습니다. 개발이란 이름 앞에서 저는 너무 많은 것들을 숫자로만 봤어요. 사람, 기억, 관계, 그런 것들보다 일정과 지표가 먼저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금자 여사님을 뵙고 서진 씨의 설계를 보고 그리고 제 기억을 다시 꺼내보니 이 공간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그 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많아요. 금자도 그랬을 거고 나도 마찬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은 조용히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기억 없이 살아온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저는 이 개발을 처음부터 다시 짜려고 합니다. 보존이 가능한 구역은 최대한 남기고 기억과 현재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를 바꿔볼 생각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군 내부의 반발도 있을 겁니다. 어렵겠죠.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걷겠다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요. 말뿐 아니라 진심이 따라온다면 나도 옆에서 돕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금자 여사님께도 다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잘못한 일이니까요. 그분 많이 상처받았지만 그런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에 문 닫진 않아도 진심엔 반드시 문 여는 분이지. 정태우는 그 말을 새기듯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는 다시 대숲이 흔들리고 있었다. 예전에는 단순한 풍경이었다면 지금은 그 안에 쌓인 삶의 결이 보였다. 이번엔 사람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제대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날의 대화는 단순한 보고서보다 훨씬 큰 결정을 남겼다. 정태우는 회의실 문을 나서며 작게 중얼거렸다. 시간을 지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담는 개발, 그게 진짜 남는 거겠지. 그의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가 향하는 곳엔 다시 한번 작은 찻집의 문이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담양 대나무 숲에는 젖은 나무십 사이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달그락 찻집 문 앞에 서 있는 정태우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조심스러워 보였다. 그는 문고리를 한참 쥐고 있다가 천천히 문을 밀었다. 작은 종소리가 울리며 문이 열리고 따뜻한 찻집 내부가 그를 맞이했다. 윤금자는 주방에서 찻잔을 닦고 있었다. 문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 그녀는 정태훈을 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수건을 잠시 내려놓았다. 정태훈 씨, 안녕하세요, 여사님. 혹시 잠깐 자리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비 오는 날엔 따뜻한 게 좋으니까. 금자는 말없이 찬물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2개의 잔을 꺼냈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찬물이 끓는 소리와 창밖 빗소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여사님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 저는 그저 하나의 점포를 대하듯 여길 봤습니다. 여기에 어떤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는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 씨와 이야기 나눈 뒤, 그리고 상인회분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눈에 보이던 것들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쉽게 판단하고 말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걸 깨달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 태도, 그리고 찻집을 대했던 방식까지 모두 제가 무지했던 탓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금자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말만 하던 남자의 눈동자엔 지금 미세한 떨림이 보였다.
그 떨림은 오히려 진심처럼 느껴졌다. 태운 씨, 사람이 누구나 실수는 해요. 그걸 모른 척하는 게 문제지. 오늘 이렇게 찾아와서 사과했다는 것만으로 난 그 마음이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개발이 모두를 위한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달그락이 이 마을의 중심이 되는 그림을 다시 그리고 싶어요. 처음엔 참 무서웠어요. 이곳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이랑 함께 만든 이 자리가 그냥 숫자 하나로 지워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서러웠죠. 그 마음, 늦었지만 이제야 조금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찻집이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의 기억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금자는 말없이 연잎차를 따라 그의 잔에 건넸다. 차향이 은은히 퍼지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 또한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비 오는 날 마시는 연잎차가 가장 깊은 맛이 나죠. 천천히 우려내야 쓴맛도 단맛도 다 느껴져요. 그게 사람도 일이란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네요. 밖에는 여전히 빗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달그락 찻집 안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따뜻했다. 정태우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금자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오랫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감을 느꼈다. 이날의 연잎차는 유독 깊고 따뜻한 향을 남겼다. 그건 아마 사과의 향기였을 것이다. 햇살이 대나무 잎 사이로 내려앉은 늦봄의 담양. 달그락 찻집 앞마당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달그락 담양군 보존형 명소 등록 기념 우리 동네 작은 축제. 앞에는 접이식 테이블이 놓이고 금자의 연잎차와 옥순의 약밥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다. 동네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고운 옷을 꺼내 입었고 아이들은 대나무 부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할머니, 이 풍경 너무 좋아요. 여기서 나고 자랐다는 게 괜히 자랑스러워요. 그래? 나는 내가 이렇게 자주 웃는 게 더 자랑스럽다. 서진아, 너 참 잘했어. 아니에요. 할머니가 지켜주신 자리를 제가 그냥 조금 되돌려 놓은 것뿐이에요. 정태훈과 나란히 서서 새로 인쇄된 보존형 문화지구 설계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 안에는 달그락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골목, 주변 상가의 위치, 그리고 열린 문화 마당까지 포함돼 있었다. 효율보다 관계, 수익보다 지속 가능성을 담아낸 도면이었다. 서진 씨, 오늘 이 설계도 군청에서도 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방식이라면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잘 됐네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누구도 떠밀리지 않는 방식, 그게 진짜 개발이라고 믿거든요. 처음엔 솔직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압니다.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발전은 결국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려. 정태훈은 조용히 금자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금자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다. 여사님, 달그락이 담양의 첫 보존형 명소로 등록됐습니다. 앞으로는 군청에서도 이 공간을 공식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그럼 이젠 진짜 안 사라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자리가 앞으로 담양 전체의 상생 모델이 될 겁니다. 여기서 시작한 방식으로 다른 골목들도 하나씩 살릴 예정입니다. 그 말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 수많은 이야기가 붙은 자리니까. 그 말에 정태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서진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기타를 들고 나와 동요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동네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따라 불렀다. 이야, 금자야. 우리가 이런 날도 다 오네. 그땐 둘이 찻집 뒤에서 밤새 울었는데 이젠 앞마당에서 웃네 그려. 그러게 말이야.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그래도 이렇게 모인 사람들 보니까 살만 난다. 달그락 찻집은 작은 축제의 중심이 되었고 바람은 대나무 숲 사이로 천천히 흘렀다. 윤서진은 사람들 속에서 웃고 정태훈은 카메라를 들고 기록을 남기며 걸었다. 그 누구도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모두가 이야기에 참여하는 순간이었다. 조금의 이해, 조금의 배려, 그리고 진심이 만든 변화.
그것이 새로운 약속의 이름으로 조용히 뿌리 내리고 있었다. 봄의 끝자락 담양의 대나무 숲엔 저녁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바람은 따스했고 대나무 잎은 파르르 떨리며 하루의 끝을 알리고 있었다. 달그락 찻집 앞 작은 의자에 앉은 윤금자는 손에 찻잔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엔 오래된 기억과 오늘의 풍경이 겹쳐지고 있었다. 햇살이 이리 고운 날은 참 오랜만이네. 처음 이 자리에 찻집을 냈을 때도 이런 봄날이었지. 당신 기억나지? 당신이 말했잖아. 사람들 마음 따뜻하게 데워주는 집이 되면 좋겠다고. 이제야 진짜 그런 집이 된 것 같아. 조용히 문이 열리고 윤서진이 양손에 상자 하나를 들고 찻집 안으로 들어왔다. 안쪽에선 금자의 연잎차 향이 퍼져 있었고 주방 한켠에선 따뜻한 물이 끓고 있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이번 주는 새해 메뉴 재료도 좀 챙겨왔어요. 그리고 이건 작은 손님용 찻잔 세트. 아이들이 오면 이걸로 차 마시면 재밌어 할 것 같아서요. 에구, 그 바쁜 와중에 또 이걸 챙겼어? 넌 서울에 있을 땐 그렇게 지쳤다더니 여긴 매주 오면서도 더 환해지네. 여긴 그냥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서울에선 늘 누가 나보다 앞서 있는 느낌인데 여기선 시간이 저한테 맞춰주는 것 같아서요. 금자는 살짝 웃으며 찻잔을 서진 앞에 내려놓았다. 둘은 마주 앉아 찻잔을 들었고 테이블 위엔 묵은 시간과 새로 시작된 시간이 나란히 놓였다. 할머니, 정태훈 씨한테 연락 왔어요. 보존구역 조정안이 최종 승인 났대요. 달그락은 담양군 공식 문화공간으로 등록됐어요. 그래? 정태훈 씨, 참 고마운 사람이야.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걸 그 사람 보면서 처음 느꼈지. 그게 진짜 용기라는 것도. 이제 그 사람도 저도 조금 더 천천히 보는 눈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땅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을 보는 눈요. 금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찻잔을 다시 들었다. 연잎차는 묵직한 향을 남기며 목을 타고 흘렀고 그 온기가 가슴까지 전해졌다. 조금 뒤 문이 다시 열렸다. 정태훈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실례합니다. 금자 여사님, 서진 씨. 어서 와요. 정 씨, 오늘은 차 한잔하고 가요. 여기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잔을 건네며 웃었다. 이젠 여기 당신 자리예요. 함께 만들었으니까 함께 지켜야죠. 앞으론 더 천천히, 더 많이 듣고, 더 오래 남는 걸 중심에 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이 작은 찻집이 제게 가르쳐 준 걸.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밖에선 대나무들이 조용히 흔들리고 하늘은 붉은 빛에서 서서히 푸른 어둠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 자리가 참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 누가 오든 언제 오든 늘 같은 향기와 같은 온기를 내줄 수 있는 곳. 그래야죠. 그게 우리 달그락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함께 지킬 미래죠. 그날 해가 완전히 지고 찻집 안의 등이 하나둘 켜졌다. 그 불빛 아래에 앉은 세 사람은 각자의 기억과 상처와 다짐을 품고 하나의 마음으로 봄의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그락은 그렇게 또 하루를 마무리했고 언제나처럼 사람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봄에도 이 약속은 다시 피어날 것이다.